안녕하세요, 리본카 저재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리본카 청라지점이에요.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 신차를 구매할 때는 사실 이 두 차량이 전혀 고민이 안 되지만 중고차까지 내려오게 되면 연식도 비슷하고 키로수도 비슷한데 중고 가격까지 거의 비슷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바로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그리고 제네시스 G80입니다. 야, 제네시스 G80하고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어떻게 가격이 비슷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하니까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차량을 한번 비교해보고 과연 내 목적에 맞는 자동차는 어떤 차인지 한번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가져온 차를 보면은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1.6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이고요. 왼쪽에 있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2.5L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G80이에요. 이 두 차량이 일단 엔진에서부터 차이점이 꽤 있죠. 현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하이브리드 하면은 자연흡기 가솔린을 엮어서 사용을 했었지만, 요 그랜저부터 1.6L 터보 엔진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합산 출력을 대략 한 230마력 정도 내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바꿔놨어요. 저희가 이거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지고 서울, 부산 왕복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연비가 리터당 18km 정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연비를 보여줬었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기존에는 높은 배기량에 있는 4기통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1년에 내는 자동차 세금이 대략 한 65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근데 1.6L를 사용하다 보니까 연간 내는 자동차 세금이 한 29만 원 정도로 절반 가까이 뚝 잘렸습니다. 대신에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7세대로 GN7으로 풀 체인지를 하면서 신차 가격이 확 높아졌죠.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다가 옵션 한 3-4가지 정도를 쭉 더하니까 신차 출고가가 5,200만 원이 넘었어요. 5,200만 원. 야, 준대형 세단 하이브리드가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제 왼쪽에 있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2.5L 터보 기본적인 엔진을 장착한 차량인데, 제네시스 2023년식 같은 경우에는 깡통 기준으로 한 5,60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옵션 한 3-4가지 정도를 쭉 넣고 나면은 차량 가격이 보통 한 6천만 원 초반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장점이 좀 있죠. 2.5L 터보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출력 자체는 304마력 정도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70마력 정도가 높아요. 심지어 얘는 엔진 자체에서 나오는 출력만 놓고 봤을 때 300마력이 넘는 거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 출력만 놓고 봤을 때는 180마력 정도로 제네시스 대비해서는 다소 좀 낮은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본적인 엔진 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는 사람들은 제네시스가 좀 더 괜찮겠죠. 다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2.5L 터보 엔진 때문에 자동차세가 65만 원이고, 추가적으로 제네시스 G80은 연비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대략 한 8km에서 9km, 고속도로 타면은 한 13km 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랜저 대비해서는 유지비가 조금 더 많은 거, 요런 것들은 살짝 아쉬울 수는 있겠어요. 그리고 앞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면은, 일단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부터 보면요, 심리스 호라이즌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들어가 있고, 요 앞에 보면 카메라도 있습니다. 요 카메라는 익스클루시브부터는 어라운드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프리미엄은 사실 추천을 안 합니다.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면 어라운드뷰도 빠지고 일렬 통풍 시트도 빠지고 전동 트렁크도 빠지고 여러 가지 빠지는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익스클루시브 이상부터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제네시스도 한번 보면요, 이거지 이거 하나로 거의 모든 설명이 끝나지 않을까. 요 엠블럼에서 주는 파워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거기에다가 앞쪽에 봤을 때 이런 두 줄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가면서 제네시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스트 그릴 이런 것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은 레이더 센서 들어가 있으면서 아래쪽으로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이 차량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들어가 있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이 빠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도 빠진 거고 어라운드 뷰가 빠지면서 후방 카메라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뒤쪽에서 그랜저를 먼저 보면 이렇게 18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트림에서 18인치 휠을 장착을 할 수가 있고, 캘리그라피로 올라가면 19인치 휠이지만 익스클루시브까지는 기본적으로 18인치 휠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래티넘이라는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19인치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19인치 휠로 올라가면은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옵션들도 추가를 할 수는 있지만 휠 인치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연비라든지 여러모로 이점이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돈을 더 주고 19인치로 올라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18인치 휠도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도 보면은 이렇게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19인치, 20인치 휠 이렇게 총 4가지 버전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19인치 휠이 2가지니까. 근데 18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물론 편평비도 높고 승차감에서도 좀 좋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19인치 휠 대비해서 브레이크 옵션이 조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한 19인치 휠 정도 올라가는 게 좋긴 한데 내가 이 제네시스를 가지고 서킷을 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만 따지면 사실 18인치도 크게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18인치 휠은 프리미엄 세단에 걸맞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서 요거는 살짝 아쉽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한번 보면요, 제네시스부터 한번 보면은 뒤쪽에 두 줄 디자인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은근히 요즘 들어서 괜찮다고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여기에다가 크롬 포인트를 하나 넣은 게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너무 차체색으로만 있으면 뭔가 조금 밋밋할 것 같은데 포인트 하나를 줌으로 인해서 뭔가 유니크하게 만들게 그렇게 한 거는 진짜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열어서 보면은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죠. 가장 낮은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막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잖아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G80 같은 경우에는 2열 컴포트 패키지 같은 것들을 넣게 되었을 때 뒷좌석이 전동 리클라이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준대형 세단에 비슷한 정도의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랜저도 한번 보면요, 그랜저도 뒤쪽에서 보면은 앞모습과 동일하게 쭉 일자로 이어진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그 각 그랜저를 오마주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뭔가 화려하게 놓기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게 놓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면요, 이게 트렁크 여는 버튼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여기 가운데 현대 마크를 누르면 올라가요.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제네시스 G80보다 조금 더 큰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제네시스를 비교하면서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생각보다 가성비 있고 옵션적으로도 생각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실내에 있거든요.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랜저 실내로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클러스랑 센터 디스플레이 12.3인치가 두 개가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 프리미엄부터 모두가 들어와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옵션을 넣어야만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옵션이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죠.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으면서 제가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하라고 몇 번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라운드 뷰가 나오는 거, 요것도 익스클루시브부터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시트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컴포트 스트레칭이라고 나옵니다. 이 컴포트 스트레칭이 에르고 모션 시트인데 18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동 시트가 익스클루시브의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옵션, 여기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죠. 통풍 시트가 익스클루시브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익스클루시브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랜저가 제네시스 대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주행보조 기술이에요. HDA2에 대한 주행보조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안전 옵션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당연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입니다. 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가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 익스클루시브는 현대 스마트 센스 옵션을 선택을 해야 들어가는 거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를 옵션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가 조금 더 우위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꽤나 많이 바뀌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조가죽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익스클루시브부터는 이렇게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죽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트림을 하나 올려야 이렇게 천연가죽 시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을 텐데 초기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조장치가 캘리그라피로 올라가거나 플래티넘 같은 옵션을 선택하면 10.25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플래티넘이나 이런 옵션들을 선택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괜찮은데? 오히려 좋아 라고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2024년 이후에 나온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풀 LCD 디스플레이를 모두 다 빼고 다시 물리 버튼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괜찮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네시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네시스도 한번 들어와서 보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제네시스 옵션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죠.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와서 디스플레이를 봤는데 바늘 계기판이 들어가 있네 라는 것들을 보면 얘가 하이테크 패키지가 빠져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가 빠지면 자동적으로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들까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후진 기어를 딱 넣었는데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면은 이 차량이 지금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여기까지는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옵션 구별법이 있죠. 센터 페시아에 있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그냥 블랙 하이 글로시가 들어가 있잖아요. 블랙 하이 글로시가 들어가 있으면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은 여기에 은색 플레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 같은 경우에는 원목이 들어가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옵션을 거의 선택하지 않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랜저랑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차량 선에서는 사실 옵션이 많이 추가되지는 않는데 한 7천만 원 이상의 신차가를 보유하고 있는 제네시스다 라고 하면은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들어가고 20인치 휠 들어가고 디자인 셀렉션 2 들어가면은 프라임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뒷좌석에 리클라이닝 전동으로 들어가는 기능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런 차로 가지고 오면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옵션이 빠지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교하는 거지. 걔네들은 중고가가 이미 막 5천 6천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옵션이 살짝 빠지는 애랑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옵션을 넣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센터에 있는 14.5인치짜리 긴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런 필수적인 옵션들만 포함되어 있는 이 제네시스와 중간급 트림 정도를 가지고 있는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비교했을 때 과연 어떤 차가 더 가성비 있는지 요거는 내려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제네시스 G80 두 차 중에서 어떤 차가 더 가성비 있는지 일단 제원부터 한번 먼저 보면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7월에 나온 차량이고 G80은 6월에 나온 차량이에요. 주행거리도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한 13,000km를 탔고 G80은 18,000km를 탔어요. 그러니까 두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이 두 가지 모두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차가를 따져보면은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다가 옵션 한 3가지 정도를 더해서 한 5,200만 원이 좀 넘는 가격의 신차를 뽑았었고 G80은 기본 2.5L 터보 엔진 가지고 있는 트림에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이렇게 3가지를 더해서 6천만 원 초반 정도의 신차가가 나왔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뽑지는 않죠. 보통 이렇게 뽑지는 않으니까 그냥 대략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본 깡통에다가 파퓰러 패키지 정도 더하면 요 정도 신차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2년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 2만 킬로가 안 된 이 두 차량의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천만 원 초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 초중반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신차가 대비해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2년하고 10,000km 넘었는데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감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랜저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가 감가가 된 거예요. 간단하게 놓고 보면은 그랜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니까 유지비도 저렴하고 익스클루시브 트림에다가 이것저것 옵션들을 추가해 놓으니까 옵션 한 3-4가지 추가한 제네시스보다도 옵션이 조금 더 풍부한 편이고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현대라는 것 정도가 살짝 단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네시스 G80 대비해서 조금 더 딸리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주행 감각이죠. 제네시스 G80은 그래도 현대에서 만든 프리미엄 라인업입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강철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제네시스 G80은 RG3부터는 알루미늄을 다 갖다가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 감각, 승차감 이런 거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차량입니다. 대신에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옵션을 몇 개 안 넣다 보니까 풀 LCD 디지털 클러스터 이런 것도 빠지면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를 안 넣다 보니까 HDA2가 빠져요. 그냥 HDA1 정도에 해당하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5L 터보 엔진 자동차세도 조금 비싸고 그랜저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연비가 좀 나쁘다 보니까 유지비적인 측면에서는 제네시스가 그랜저 하이브리드보다는 조금 딸릴 수는 있어요. 단 장점으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끄는 것보다는 제네시스를 끄는 게 뭔가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내가 조금 더 돈을 어느 정도 잘 번다는 것들을 무언의 형태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에서는 훨씬 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대비해서 보증기간도 훨씬 더 길죠. 현대는 그래봤자 3년 6만 1번 보증을 가지고 있지만 제네시스는 5년 10만에 해당하는 굉장히 긴 보증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도 제네시스가 조금 더 이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차량이 비슷한 연식, 비슷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현재의 가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쭉 알아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나는 그래도 옵션이 조금 더 좋고 연비나 유지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챙긴 그랜저 하이브리드 갈 건지, 나는 유지비 조금 더 써도 돼, 그런 거 좀 더 쓰면 어때?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이라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지. 그리고 주행 감각, 승차감 이런 것들도 훨씬 더 좋잖아. 거기에다가 후륜구동이잖아. 이런 것들을 선택한 제네시스를 선택할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